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시간을 잠시 빌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은 올해 79살의 자연식품 연구가 박현수입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소파에 지친 몸을 기대고 창밖으로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붉게 타오르는 하늘은 저토록 아름다운데 어찌하여 제 마음은 이다지도 차가운 잿빛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와 주먹 한번 제대로 쥐기가 어려웠고 무릎은 또 어찌나 시큰거리던지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까지 가는 그 몇 걸음이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건너는 것처럼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저는 아내와 함께 참 환하게도 웃고 있더군요. 젊음이라는 것이 저토록 눈부신 것이었나 새삼스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했었죠. 이건 특정한 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고. 혈압약, 관절염약, 기억력 개선제 아침에 눈을 뜨면 시원한 물보다 약봉지를 먼저 뜯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의 개수가 늘어갈수록 제 삶의 즐거움은 반대로 하나씩 줄어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하며 매달려도 할아버지가 아파서 안 돼? 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떠나자고 약속했던 그 많던 여행 계획들은 먼지 쌓인 책자 속에서 하염없이 잠들어 있었죠. 이게 과연 내가 그토록 꿈꾸던 노년의 모습일까?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것,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어가는 것. 그런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밤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조금 전 제가 묘사했던 그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는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이야기는 불과 20여 년 전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떻냐고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집 뒷산을 가볍게 오릅니다. 텃밭에서 손수 기른 싱싱한 채소를 거두어 아내와 함께 먹는 아침상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제가 발견한 음식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하나둘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두 다리로 이 땅을 굳건히 딛고 서서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냐고요? 값비싼 영양제나 남들 모르는 특별한 약을 챙겨 먹는 것 아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비결은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네 부엌 선반과 냉장고 안에 고이 숨어 있었다고요. 제가 60을 간 넘겼을 무렵 의사는 제게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혈관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온몸의 염증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으며 이따금씩 아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깊은 공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힘으로 노화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장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약보다는 밥을 더 믿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릴 낯이면 배를 따뜻하게 고아 꿀을 타주셨고 배탈이라도 나면 부뚜막에서 직접 담근 매실액을 꺼내 물에 타주셨죠. 사람의 몸은 흙에서 난 것으로 채워야 하는 법이다. 입버릇처럼 하시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어쩌면 해답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른다. 현대의학이 제 몸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내 몸 안에 잠든 생명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방법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자. 그것이 제 길고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의학자도 이름난 박사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살리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 하나로 길을 나선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오래된 의학서적 대신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음식이 기운을 돋우고 어떤 나물이 피를 맑게 하는지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소중한 지혜들을 하나하나 수첩에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가장 정직한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하나씩 먹어보며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어떤 날은 속이 더부룩했고 어떤 날은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5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했을 때 제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를 짓누르던 쇳덩이 같던 피로감이 한결 가벼워졌고 뻑뻑하던 무릎의 통증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제 몸의 생명시계가 아주 조금씩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함이라는 걸음 위에서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낸 희망의 물줄기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혹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밥상 위에 오르는 음식들이야말로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의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바로 그 기적의 열쇠, 제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5가지 생명의 씨앗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값비싼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하게 만들어갈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웃으며 맞이하는 그날까지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운명을 바꾼 첫 번째 보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운명을 바꾼 첫 번째 보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생일날 아침에 드시는 미역국을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미역은 그저 그런 상징적인 음식일 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제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갈 무렵 문득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산모의 더러워진 피를 맑게 씻어내는 명약이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를 낳으며 생긴 노폐물뿐만 아니라 수십 년, 세월 동안 제 몸에 쌓인 온갖 찌꺼기들도 이 미역이 씻어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는 미역을 끓이는 대신 날 것 그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 초장에 찍어 먹는 정도였죠. 그런데 며칠을 그렇게 먹고 나니 몸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늘 묵직하고 탁하게만 느껴졌던 몸이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방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환기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미역은 우리 몸속 혈관이라는 강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자연의 청소부와도 같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해로운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감싸 몸 밖으로 내보내고 피가 맑아지니 자연스레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 방법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웃에 살던 최정순 여사 이야기입니다. 60 후반이었던 그분은 늘 기운이 없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니 더욱 답답해 하셨죠?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불린 미역을 믹서에 곱게 갈아서 딱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분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금 같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른 미역 한 줌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 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물에 30분가량 담가 충분히 불립니다. 퉁퉁하게 불어난 미역을 건져내 믹서에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 아주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바다의 녹색 진액을 매일 아침 빈속에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끓이거나 열을 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미역에 담긴 소중한 생명력은 열에 약해 쉽게 달아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몸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깨운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낡은 집을 청소만 했다고 해서 살기 좋은 집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삭은 기둥을 보수하고 삐걱거리는 문도 손봐야 합니다. 제 몸을 살린 두 번째 보물은 바로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아주 고소한 향으로 입맛을 돋우는 들깨가 바로 그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어르신들께 들깨는 그저 나물을 무치거나 향에 넣어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 정도로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들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흐릿해져 가던 제 정신을 다시 또렷하게 밝혀준 고마운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미역으로 몸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죠. 그때 어릴 적 동네 어르신들이 들깨를 많이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장에 달려가 가장 신선한 들깨를 한 대박 사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들깨를 조금씩 볶아 절구에 직접 찍어 가루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꾸준함이 제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전처럼 금방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고요. 마치 녹슬었던 머릿속 톱니바퀴에 부드러운 기름칠을 한 것처럼 생각들이 명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들깨에는 우리 몸, 특히 뇌와 혈관 건강에 아주 이로운 식물성 기름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좋은 기름이 뻣뻣해진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명석하게 살아오셨는데 70이 넘어가면서부터 심한 건망증 때문에 크게 상심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각간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뒤에 만난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다시 책 읽는 즐거움을 찾았네. 이젠 제자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 하시며 웃으시는데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는 한 가지 정성을 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들깨의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약한 불에서 타지 않게 살짝만 볶아주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불에서 내려 완전히 식힙니다. 이것을 믹서나 분쇄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들깨의 좋은 기름 성분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그 성질이 변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드실 분량만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역으로 우리 몸의 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들깨로 낡은 기둥과 석가래를 보수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라는 집에 든든한 방패를 세워줄 세 번째 보물을 만날 차례입니다. 그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표고버섯입니다.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 요리에도 빠지지 않는 이 흔한 버섯 속에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한 번 걸렸다 하면 기침이 몇 주씩 계속되니 애써 회복한 기력이 다시 쇠하는 것 같아 속상했죠. 그때 저는 우리 몸의 방어력, 즉 면역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옛 어른들이 귀한 손님이 오면 말린 표고버섯을 정성껏 불려 음식을 대접했던 기억, 그리고 햇볕에 말린 표고가 생표고보다 약성이 더 좋다고 하시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구해 곱게 가루로 만들어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훈련시키는 훌륭한 교관과도 같습니다.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몸의 방어군을 튼튼하게 만들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김영희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폐렴 걱정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께 표고버섯 가루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고 그해 겨울 그분은 기침 한 번 없이 건강하게 계절을 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는 찬 바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 몸에 든든한 갑옷을 입은 기분이에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준비해 믹서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이 가루 한 숟가락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잘 풀어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이때 꿀을 살짝 타서 드시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더해집니다. 이 역시 끓는 물보다는 따끈한 정도의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버섯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 몸이라는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튼튼하게 보수되었으며 든든한 방패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생명의 에너지, 즉 활력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마지막 두 가지 보물은 바로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을 채워주는 아궁이 속 장작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홍삼과 청국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우리 한국인의 체질과 식습관에 가장 잘 맞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함께 그 가치를 인정한 생명의 핵심입니다. 먼저 홍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삼이 기력 회복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저는 홍삼을 단순한 피로의 복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꺼져가는 생명력의 불을 지펴주는 부싯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통증보다도 온몸을 짓누르는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때 홍삼은 제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홍삼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을 되찾아주고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차오르는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물, 청국장입니다. 저는 청국장을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땅, 우리 몸의 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청국장 속에 살아있는 수많은 이로운 균들은 우리 장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홍삼은 좋은 품질의 농축액이나 가루를 구비해 두셨다가 아침에 따뜻한 물에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냄새가 적은 가루 제품도 잘 나옵니다. 이 청국장 가루 반 숟가락 정도를 미지근한 물이나 혹은 갈아놓은 과일즙 같은 것에 타서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그리고 청국장. 이 다섯 가지는 결코 각자 따로 노는 다섯 개의 약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도와주는 하나의 협주단과 같습니다. 청소하고 보수하고 지키고 불을 떼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 생명력을 되찾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제가 지난 수십 년간의 고통 속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비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여 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잿빛 나날들을 기억하십니까? 병원 약에만 의지한 채 소파에 주저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그 무기력했던 노인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제 손으로 흙을 만지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피곤함보다는 살아있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이 모든 삶의 변화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약도 값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네 부엌에서 찾은 5가지 음식을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꾸준히 섭취한 것. 바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절망 속에 있던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 몸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복잡하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햇살과 바람과 물을 먹고 자란 가장 본질적이고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6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어르신의 달라진 안색을 알아볼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병원에서 의사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놀라운 변화가 어르신의 몸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들이 다소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제 온몸으로 직접 살아내며 입증해왔고, 저의 조언을 믿고 따라주신 수많은 분들이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 비밀을 어르신들과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꾸고 한 가족의 내일을 웃음으로 채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진 정보라 해도 그저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담아만 두신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을 만드는 마지막 재료는 바로 실천이라는 2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숟가락 하나가 어르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당신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 소중한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해 주십시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형제 자매와 친구들 모두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 비결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불씨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보물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르신만이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음식의 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곳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들의 모든 날이 활기 넘치는 걸음과 환한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식품 연구가 박현수였습니다.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